말하지 못한 사랑이 말한 사랑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석훈이는 가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오후에 문득 멈춰선다. 그러면 어김없이 40여 년 전 그 가을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난다. 고등학교 시절 한눈에 반해버린 여학생.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 아이. 그 시절의 석훈은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다. 그녀 앞에만 서면 몸이 굳어버렸다. 말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은 늘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졌다.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석훈은 스스로를 용기 없는 놈, 못난 놈이라고 속으로 수없이 불렀다. 그럼에도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처음 본 것은 개학 첫날이었다. 복도 끝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마다 석훈의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그날부터 석훈의 하루는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교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반을 훔쳐보고, 점심시간이면 그녀가 지나갈 복도를 서성이고, 방과 후면 교문 앞에서 우연을 가장해 기다렸다. 친구들은 눈치챘는지 놀리기도 했지만 석훈은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부인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마주쳤다. 석훈은 수학 참고서를 찾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같은 책장 앞에 서 있었다. 저기 이 책 찾고 계셨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석훈은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책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다. 고마워요. 겨우 나온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았다. 그날 이후 도서관은 석훈의 성지가 되었다. 매일 방과 후 그는 도서관 3층 구석 자리에 앉았다. 책을 읽는 척하면서 그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도 왔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창가 끝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그녀. 둘 사이에는 5개의 빈 책상이 있었지만 석훈에게 그 거리는 우주만큼 멀게 느껴졌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석훈은 한 칸 더 가까이 앉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석훈은 황급히 책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기. 그녀의 목소리에 석훈은 얼어붙었다. 혹시 영어 잘하세요? 석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영어 문제집을 펼쳐 보이고 있었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훈의 손은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설명은 또박또박 나왔다. 그녀가 그렇구나 하며 웃을 때 석훈의 세상은 한순간 환해졌다. 그날 이후 그들에게는 작은 규칙이 생겼다. 모를 때는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 처음엔 공부 얘기만 했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다.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은요? 사소한 질문들. 하지만 석훈에게는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소중했다. 어느 가을날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석훈은 우산 없이 처마 밑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같이 가요. 그녀였다. 작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저희 집이랑 방향이 같잖아요. 석훈은 꿈인가 싶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에 함께 들어갔다. 너무 작은 우산이라 어깨가 자연스럽게 닿았다.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길. 석훈은 그녀의 체온을 느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샴푸 향기. 발을 맞춰 걸으려고 애쓰는 그녀의 모습. 석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재경 씨는요? 저는 좋아요. 조용해서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왠지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잖아요. 우리만 있는 것 같고요. 석훈의 가슴이 또 한 번 뛰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비 오는 날은 특별해졌다. 둘은 자연스럽게 함께 우산을 쓰고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걸었다.
체육대회가 있던 날, 석훈이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피가 나고 있었다. 석훈아!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달려오는 그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많이 다쳤어? 경어가 아니었다. 급한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온 반말. 석훈은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한다. 괜찮아. 석훈도 자연스럽게 반말로 대답했다. 일어날 수 있어? 보건실 가야 돼. 그녀는 석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보건실까지 부축해주며 그녀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석훈은 아프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 무릎은 꽤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느끼는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보건실에서 선생님이 소독약을 발라주는 동안 그녀는 옆에서 석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프면 내 손 꽉 잡아. 그 말 한마디에 석훈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소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이제 편하게 말해도 되지?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빨개졌다. 응, 그래. 그날부터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일주일 후 그녀는 석훈의 사물함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무릎은 괜찮아? 오늘 도서관 못 가. 미안해. 내일 보자. 석훈은 그 메모를 교과서 첫 페이지에 끼워두었다. 수업 시간마다 꺼내보며 혼자 미소 지었다. 학교가 끝나던 어느 날 그녀가 버스 종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석훈의 발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그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날의 석훈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았다. 가을이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끝도 없이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은 서로의 어깨를 건드리며 흔들렸다. 석훈은 용기를 내어 새빨간 코스모스 한 송이를 꺾었다. 손이 떨려 꽃잎이 조금 상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녀의 머리 가까이 다가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꽃을 살며시 꽂아주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앞서 달려버렸다. 뒤에서 들려오던 그녀의 웃음소리. 그 소리는 석훈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날 밤 석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꽃을 꽂아줄 때 느껴진 그녀의 머릿결, 그녀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다. 다음 날 그녀는 석훈을 보자마자 말했다. 어제 고마워. 코스모스, 집에 가져가서 물에 담가뒀어. 석훈의 얼굴이 빨개졌다. 예쁘더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그 말에 석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번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정류장에서 멈춰서고 말 대신 침묵으로 시간을 나누던 날들이 흘렀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석훈아, 너는 꿈이 뭐야? 꿈? 응.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석훈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명확한 꿈은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답이 너무나 분명했다. 너랑 계속 이렇게 걷고 싶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석훈은 자신이 놀랐다. 이렇게 솔직한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석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나도.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석훈은 그녀가 석 달 뒤면 서울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재경이네가 서울 간대. 아버지가 회사 때문에 발령받으셨대. 그날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에게 서울은 너무 멀었고 그녀를 잃는다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고백조차 하지 못한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석훈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서관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그녀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석훈은 알 수가 없었다. 그날도 그녀는 왔다.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창가 자리. 그러나 그날따라 그녀는 책을 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훈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있잖아, 나 사실 알아. 석훈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뭘?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다. 내가 서울 간다는 거. 석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녀가 고개를 돌려 석훈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나는 내가 뭐라도 말해줬으면 했어. 그 말이 석훈의 가슴 한복판을 찌르고 들어왔다. 뭐라도.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석훈은 그제야 실감했다. 재경아. 입술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십 번 연습했던 그 말들이 왜 이 순간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건지.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그냥 뭐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 석훈은 혼자 코스모스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들이 흔들렸다.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 순간 입이 굳어버렸을까? 그 질문은 그날 이후로 평생 그의 안에서 살아남았다. 이틀 뒤가 그녀의 마지막 등교 날이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석훈에게 쪽지를 건넸다. 교실도 아닌 복도에서 수줍게 그러나 당당하게. 쪽지에는 딱 3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가을이 좋았어. 너랑 걷던 그 길이, 그 시간이. 고마워, 석훈아. 석훈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뒤집어 보았다. 혹시 더 있을까봐. 하지만 없었다. 그 3줄 사이에 그녀가 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석훈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다. 그날 수업 시간 내내 석훈은 답장을 썼다. 찢고 다시 쓰고 또 찢었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백지 한 장이었다. 그는 그 백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녀는 먼저 말했다. 오늘은 내가 너 집까지 걸어가 줄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 말 한마디에 석훈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었다. 코스모스 길을 나란히 걸으며 그는 수십 번이나 고백을 연습했다. 하지만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골목 어귀에서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말자. 석훈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약속하기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지도 몰라.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석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를 기억해줘. 코스모스 소녀라고.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다. 석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그날 그녀가 골목을 완전히 꺾어 사라지기 직전 딱 한 번 그녀도 뒤를 돌아보았다. 석훈은 그 찰나를 평생 기억한다. 그녀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냥 웃은 게 아니었다.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뭔가를 참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석훈은 그 순간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녀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도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도 그처럼 끝내 입을 열지 못했던 것이다. 둘 다 말하지 못했다. 둘 다 기다렸다. 그래서 둘 다 평생 그 가을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것이다.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바람에 씻기듯 사라졌다. 그날 밤 석훈은 그녀가 남긴 메모를 모두 꺼내 한 장 한 장 읽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간,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던 순간, 체육대회 날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그리고 그 맨 아래에 백지 한 장이 있었다. 답장을 쓰지 못한 그 종이. 석훈은 그 백지를 나머지 메모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것도 추억이었다. 말하지 못한 것도 사랑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석훈은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일주일 동안 석훈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밤마다 그 코스모스 길을 혼자 걸었다. 그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이제는 혼자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처음으로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 배웠다. 시간은 흘러 석훈은 어른이 되었고 삶은 그를 여러 갈림길로 데려갔다. 사랑도 했고 이별도 했고 가정을 꾸리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그러나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코스모스가 피면 그 소녀가 떠올랐다.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첫사랑. 말 한마디 못한 채 가슴에만 묻어둔 이름. 이제 그는 안다. 그때의 자신이 못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순수했음을, 말하지 못한 사랑도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못한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도. 석훈은 가끔 그때 그 길을 혼자 걷는다.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길에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한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그날 그녀도 말하고 싶었다는 것을. 돌아서던 그 순간 붉어진 눈으로 입술을 깨물던 그 모습이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다. 어쩌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하려다가 같은 자리에서 같이 멈춰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그리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그녀도 같은 가을 속에 서 있을지 모른다.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그 길에서. 안녕, 코스모스 소녀야. 너는 여전히 내 가을 속에 살고 있다.